민서야, 네가 얼마나 무시당해 했는지 엄마가 다 들었어.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민서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단톡방 이름은 서연고 98학번 동창회였어요. 20년 만에 만들어진 방이었습니다.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사진들이 주르륵 올라왔습니다. 파리 여행 중 에펠탑 앞에서 한 친구가 올린 사진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새로 인테리어 했어요. 거실 보세요. 또 다른 친구의 글이었습니다. 화려한 거실 사진이 올라왔어요.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고급 가구들. 민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톡방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친구들은 모두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해외여행, 명품, 고급 레스토랑, 반짝이는 삶들이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청담 라벨루 레스토랑에서 만나요. 다들 꼭 오세요. 박지혜가 올린 공지였어요. 민서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여보, 동창회 간다며? 남편 준혁이 부엌에서 물었어요.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근데 좀 부담스러워. 민서가 거실 소파에서 대답했어요. 왜? 친구들 만나는 거잖아. 준혁이 물기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그게 다들 잘 사는 것 같아서. 민서는 단톡방을 보여줬어요. 친구들이 올린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와, 다들 대단하네. 준혁이 사진들을 훑어봤어요.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편하게 다녀와. 준혁은 웃으며 민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그동안 민서는 뭘 했을까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뭘 입어야 할까요? 옷장을 열고 닫고 또 열었습니다. 옷들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편한 옷들이었습니다. 집에서 입는 옷, 마트 갈 때 입는 옷. 이건 너무 수수하고, 이건 너무 낡았고, 혼잣말을 했어요. 30분을 고민한 끝에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무난한 옷차림이었어요.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가방을 골랐어요. 옷장 위에 있는 가방들을 내려봤습니다. 5년 전에 산 갈색 가죽 가방이 있었어요. 그나마 제일 괜찮아 보였습니다. 먼지를 털고 들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다녀올게요. 거실로 나왔어요. 시어머니 정숙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응, 조심히 다녀와. 정숙의 대답은 늘 짧았어요.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정숙과 긴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어요. 과묵하고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준혁이는 회사 갔어요. 오늘 야근이래요. 그래. 잘 다녀와. 정숙은 다시 책을 봤어요. 민서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집에서 청담역까지는 40분쯤 걸렸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어요. 민서는 구석에 서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단톡방에 또 글이 올라왔어요. 나 벌써 도착했어. 너무 기대된다. 나도 가는 중. 10분 후 도착. 댓글들이 주르륵 달렸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청담역에 도착했어요. 개찰구를 나서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건물들, 외제차들,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 민서는 주눅이 들었어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라벨로 레스토랑을 찾아 걸었어요. 구글 지도를 보며 골목을 돌았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큰 건물이 나타났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반짝였습니다. 여기구나. 입구 앞에 섰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예약. 확인 부탁드려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서영고 동창회로 예약됐을 거예요. 아, 네. 확인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앞장섰어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모임을 하다니. 민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쌀까요? 식사비가 얼마일까요? 여기입니다. 직원이 문을 열어줬어요.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민서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 민서 왔네. 박지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테이블에 이미 6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안녕. 오랜만이야. 민서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화려했습니다. 명품 옷, 명품 가방, 반짝이는 액세서리. 민서만 평범해 보였어요. 민서, 거기 앉아. 지혜가 테이블 끝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가장 구석진 자리였어요. 민서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다들 정말 오랜만이다. 20년이야. 지혜가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민서도 잔을 들었지만 아무도 부딪혀주지 않았습니다. 손이 허공에 떠 있었어요. 민서는 조용히 잔을 내렸습니다. 그나저나 민서, 뭐 타고 왔어? 지혜가 물었어요. 응? 지하철. 아, 지하철? 지혜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운전해서 왔어. 새로 바꾼 차야. 무슨 차?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벤츠 E클래스. 남편이 사줬어. 와, 대박.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민서는 무슨 차 타? 아, 우리 집에도 차 있어. 근데 주차하기 귀찮아서. 민서가 얼버무렸어요. 아, 그래. 지혜가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무언가 묘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주차장이 2개야. 남편 차, 내 차 따로 놔두거든. 부럽다. 친구들이 말했어요. 민서는 물만 마셨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코스 요리였습니다. 에피타이저가 먼저 나왔어요. 작은 접시에 예쁘게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와, 예쁘다. 사진 찍어야지. 친구들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 찍었어요. 인스타에 올려야지. 민서는 그냥 먹었어요. 사진은 찍지 않았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어요. 스테이크였습니다. 비싸 보였어요. 여기 정말 맛있다. 미슐랭 가이드에 나온 곳이야. 지혜가 자랑했어요. 이 정도 레스토랑은 돼야 모임하기 좋지. 친구들이 동의했어요. 민서는 조용히 고기를 썰었습니다. 민서는 인스타 안 해? 갑자기 지혜가 물었어요. 응, 안 해. 왜? 요즘 다들 하는데. 바빠서. 뭐가 바빠? 애 키우느라. 아, 맞다. 지혜가 무릎을 쳤어요. 민서 애가 몇 살이더라? 중학교 2학년. 그래. 우리 애는 국제학교 다녀. 국제학교? 다른 친구가 관심을 보였어요. 응. 영어는 이제 원어민 수준이야. 미국 교과서로 수업하거든. 학비 비싸지 않아? 비싸긴 한데 투자라고 생각하면 돼. 나중에 미국 대학 보낼 거거든. 대단하다.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민서는 애 어디 학원 보내? 지혜가 물었어요. 동네 학원. 동네 학원? 지혜의 목소리에 또 놀람이 섞였어요. 요즘은 대치동 아니면 목동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 괜찮은데 찾았어. 그래. 근데 대치동이랑은 좀 다르지. 아무래도 시설이나 강사진이. 지혜의 말에는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어요. 마카롱과 티라미수였습니다. 이 마카롱 진짜 맛있어. 프랑스에서 공수해 온 거래. 친구들이 또 사진을 찍었어요. 민서는 그냥 먹었습니다. 야, 다음엔 우리 집에서 모이자. 지혜가 제안했어요. 너네 집? 응. 우리 평수가 50평이거든. 거실도 넓고 뷰도 좋아. 어디야? 강남. 역삼동. 와, 대박.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남편이 대성테크 임원이거든. 이번에 승진했어. 상무로. 대성테크? 어디야? IT 회사야. 요즘 잘 나가. 이번에 해외 수출 계약도 땄대. 와, 그럼 돈 많이 벌겠다? 그렇지. 연봉이. 뭐 말 안 할게. 지혜가 겸손한 척했지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뻔했어요. 민서 남편은 뭐해? 갑자기 질문이 날아왔어요. 응, 중소기업 다녀. 무슨 일? 전자부품 만드는 회사. 아, 그래. 관심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너희 가방 진짜 예쁘다. 지혜가 한 친구의 가방을 가리켰어요. 이거 이번 시즌 신상이야. 샤넬? 응. 얼마 전에 샀어. 얼마야? 300만 원쯤? 헐. 친구들이 가방 이야기로 꽃을 피웠어요. 루이비통, 에르메스, 구찌, 명품 브랜드 이름들이 오갔습니다. 민서의 가방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민서는 명품 관심 없지? 지혜가 물었어요. 응. 실용적인 게 좋더라. 그렇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표면적으로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나는 명품을 살 여유가 없어서 안 사는 건데. 민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이 흘렀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다들 다음에 또 보자. 응, 연락하자. 친구들이 일어섰어요. 민서도 일어나려는데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계산 어떻게 할까? 응? 1인당 10만 원씩 하면 될 것 같아. 10만 원? 민서는 깜짝 놀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왜? 부담돼? 지혜가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그래. 그럼 내 계좌번호로 이체해줘. 지혜가 웃으며 카톡으로 계좌번호를 보냈어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1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에서 빠져나가겠네. 민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준혁은 아직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민서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혜의 자랑, 친구들의 무시, 끝자리에 앉았던 것, 10만 원의 식사비. 모든 게 무거웠어요. 왜 갔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단톡방이 또 시끄러웠어요. 다들 너무 예뻤어. 사진 올렸어. 봐봐. 댓글이 달렸어요. 지난 모임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민서가 나온 사진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뺀 건가? 민서는 씁쓸했어요. 사흘 뒤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제 생일이에요. 작은 파티하려고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오세요. 장소는 강남 프라이빗 라운지 루나예요. 드레스 코드는 세미포멀. 박지혜의 글이었어요. 댓글이 주르륵 달렸습니다. 축하해. 꼭 갈게. 선물 뭐 좋아해? 민서는 고민했어요.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안 가면 더 소외될 것 같았습니다. 한 번만 더 가보자. 결국 가기로 했어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백화점에 갔어요. 선물을 사러요. 예산은 5만 원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부담스러웠어요. 화장품 코너를 둘러봤어요. 향수 코너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3만 원대 향수가 있었어요.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선물 포장해 드릴까요? 네. 직원이 예쁘게 포장해 줬어요. 리본도 달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장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도 나름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녁 7시 루나에 도착했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라운지였습니다. 입구부터 화려했어요. 예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박지혜 씨 파티로 왔어요. 아, 네.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명은 넘어 보였어요. 민서 왔네. 지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반갑다기보다는 의아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민서가 선물을 건넸어요. 어머, 고마워. 뭐야? 향수야. 아, 그래. 고마워. 지혜는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선물을 테이블 한쪽에 던져놨어요. 다른 선물들과 함께요. 민서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아무도 옆에 오지 않았습니다. 자, 케이크 나왔어요. 직원이 큰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3단 케이크였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와, 예쁘다. 친구들이 환호했어요. 촛불을 켰습니다. 불이 꺼지고 촛불만 반짝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민서도 따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소원 빌어. 지혜가 눈을 감았어요. 잠시 후 촛불을 껐습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했어요. 하지만 민서의 입에서는 쓴맛만 났습니다. 자, 이제 선물 개봉식 할까? 지혜가 선물 더미 앞에 앉았어요. 하나씩 뜯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거 샤넬 가방 아니야? 첫 번째 선물이었어요. 명품 가방이 나왔습니다. 누가 준 거야? 나. 한 친구가 손을 들었어요. 고마워. 진짜 갖고 싶었어. 지혜가 기뻐했어요. 두 번째 선물을 열었어요. 와, 티파니 귀걸이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고마워.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열었어요. 명품 지갑, 명품 스카프, 고급 와인. 모두 비싼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선물 차례가 왔어요. 이건 향수네. 지혜가 포장을 뜯었어요. 3만 원짜리 향수가 나왔습니다. 순간 지혜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 이거 면세점 세일 상품 아니야?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친구들이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귀엽네. 고마워, 민서야. 지혜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선물들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어요. 실용적인 게 최고지. 지혜가 다른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그렇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민서만 웃지 못했어요. 파티는 계속됐어요. 샴페인이 나왔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춤추고 떠들었어요.
민서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시간을 봤습니다. 밤 10시였어요. 이제 가야겠다. 조용히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 먼저 갈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조심히 가. 지혜가 손만 흔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민서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 사람이 많았습니다. 민서는 구석에 섰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울 수도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준혁은 또 회사에 있었습니다. 민서는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잠그고 물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단톡방의 알림이 50개가 넘었어요. 열어봤어요. 어젯밤 파티 사진들이 가득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제 정말 재밌었어. 지혜야, 생일 축하해. 선물들 다 예뻤어. 댓글들이 주르륵 달렸어요. 민서는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서가 나온 사진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10장도 넘는 사진들이었지만 민서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또 빼버렸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서는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점심때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단톡방 초대 알림이었어요. 서연고 VIP방. 이름이 이상했어요. 민서는 들어가 봤습니다. 8명이 있었어요. 지난번 모임에 왔던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없었어요. 민서만 빠진 방이었습니다. 나만 빼버렸구나. 민서는 눈물이 났어요. 의도적으로 배제당한 거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서야, 미안. 이거 봐. 스크린샷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VIP방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모임 재밌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분수를 모르시나 봐요. 히읗히읗. 박지혜가 쓴 글이었어요. 인정. 향수 선물은 좀. 키읔키읔. 그래도 오셨잖아요. 칭찬해줘야죠. 다음부턴 좀 센스 있게 행동하셨으면. 비웃는 댓글들이 이어졌어요. 민서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민서는 침대에 쓰러졌어요. 베개를 얼굴에 대고 울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단톡방을 거의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림은 계속 왔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어요. 다음 달에 골프 치러 가요.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하세요. 남양주 컨트리 클럽이에요. 회원권 있어서 할인받을 수 있어요. 박지혜의 글이었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좋아요. 나도 갈게. 골프 배우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때 지혜가 민서를 태그했어요. 강민서, 민서는 골프 쳐? 민서는 핸드폰을 보다가 당황했어요.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안 쳐. 짧게 대답했어요. 아, 그렇구나. 배우려면 레슨비 많이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번엔 패스해. 다음에 다른 거 하자.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배제하는 거였어요. 그래. 민서는 더 이상 단톡방을 보지 않았습니다. 알림을 껐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점점 위축되었어요. 외출도 줄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민서야, 요즘 왜 그래? 준혁이 걱정했어요. 응?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진짜 괜찮아. 민서는 웃으며 부정했어요.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한다는 것을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민서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숙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민서야. 네, 어머니. 요즘 힘든 일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정숙은 평소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서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며칠 뒤 민서는 또 울고 있었어요. 방 안에서 혼자요. 준혁이 출장 간 날이었습니다. 단톡방에 또 사진이 올라왔거든요. 골프 모임 사진이었어요.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서만 없었어요.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서야, 나야. 시어머니 정숙이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민서의 눈물 자국을 봤어요. 울었구나. 아니에요. 괜찮아. 나한테 말해봐. 뭐가 힘든지. 정숙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민서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어머니,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 생일 파티에서 당한 모욕, 단톡방에서의 배제, 모든 것을요. 정숙은 조용히 들었어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다 말했어? 네.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박지혜요. 남편은 대성테크 임원이래요. 상무요. 정숙의 눈빛이 변했어요. 날카로워졌습니다. 대성테크? 네. 아세요? 들어본 것 같네. 잠깐만. 정숙은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민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정숙이 돌아왔어요.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다음 모임이 언제니? 이번 주 토요일이요. 근데 저는 안 갈 거예요. 아니, 가야 해. 네. 나도 같이 갈게. 어머니가요? 민서는 깜짝 놀랐어요. 정숙이 외출을 자청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응. 내가 당한 만큼 나도 봐야겠어. 정숙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서재에서 밤을 새웠어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대성테크 재무제표를 찾았어요. 영업실적, 부채 현황, 임원 명단,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역시 정숙이 중얼거렸어요. 화면에는 대성테크의 부채 비율이 떠 있었습니다. 310%,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겉만 번지르르 하구나. 정숙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최근 뉴스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대성테크 관련 기사가 몇 개 나왔어요. 대성테크 해외 수출 계약 체결, 대성테크 신규 사업 진출,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기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속지 않았어요. 재무제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업계 소문도 찾아봤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 대성테크 직원들의 글이 보였습니다. 우리 회사 곧 망할 것 같음. 연봉 삭감 공지 떴음. 이직 준비 중. 정숙은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숫자들을 입력했어요.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더 많은 정보를 찾았습니다.
내부 정보도 필요했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늦은 시간에 미안해.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대성테크라고 아세요? 아, 그 회사요. 알죠. 요즘 어때요? 안 좋아요. 부도설 돌고 있어요. 언제쯤? 다음 달쯤? 구조조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어요. 정숙은 메모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조사를 마쳤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프린트했어요. 20장이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재무제표, 뉴스 기사, 업계 소문, 내부 정보,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준비됐어. 정숙이 미소를 지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럼, 준비 다 했어. 정숙은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베이지색 정장이었습니다. 단정하고 품격 있어 보였어요. 가방도 달라 보이세요. 오래된 거야. 옛날에 쓰던 거. 명품 가방이었어요. 샤넬이었습니다. 민서는 처음 보는 가방이었어요. 어머니, 그 가방, 옛날 선물이야. 그냥 장롱에 있던 거.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 두 사람은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 정숙이 말했습니다. 민서야, 오늘 내가 하는 말 놀라지 마.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조용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정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청담 카페에 도착했어요. 이미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8명이었어요. 민서 왔네. 박지혜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정숙을 봤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민서 시어머니예요. 정숙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친구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어요. 정숙은 민서 옆에 앉았습니다. 친구들은 수군거렸어요. 시어머니까지 오셨네. 좀 이상한데.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어요. 커피 주문할까요? 지혜가 메뉴판을 돌렸어요. 전 아메리카노요. 정숙이 말했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지혜가 자랑을 시작했어요. 그나저나 우리 남편이 이번에 해외 출장 다녀왔어. 싱가포르. 뭐하러? 수출 계약건으로. 300억 규모래. 대박.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그래서 보너스도 많이 받았어. 이번에 차 바꿀까봐. 벤츠 S클래스로. S클래스? 완전 좋잖아. 지혜가 계속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도 이번에 리모델링 했어. 인테리어 비용만 5천만 원 들었어. 정숙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다음 달에 일본 여행 가. 온천 여행. 5성급 료칸이래. 그때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성테크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네. 어머니가 아세요? 지혜가 놀라 물었어요. 알죠. 재밌네요. 뭐가요? 제가 전에 일하던 곳이거든요. 어디서 일하셨는데요? 정숙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양그룹이요. 전무로 있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한양그룹. 국내 10대 기업이었습니다. 전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20년 전에 퇴직했지만요. 정숙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대성테크는 우리 그룹 협력업체였어요. 근데 작년에 거래가 끊겼더라고요. 그게 무슨 부실 회계 때문이에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정숙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보세요.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00억 원이에요. 3년 연속 적자예요. 부채 비율이 310%, 자본 잠식 상태예요.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300억 수출 계약 말씀하셨죠? 그건 계약금만 받은 거예요. 실제 납품은 못할 겁니다. 이미 업계에 소문났어요. 대성 테크부도 임박이라고. 완벽한 폭로였어요. 지혜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상무 승진 말씀하셨죠? 그건 명예직이에요. 연봉도 안 올랐을 거예요. 정숙은 가차 없었어요. 벤츠 S클래스 바꾼다고요? 할부겠죠. 리모델링 5천만 원요? 대출 받으셨죠. 신용대출 7천만 원. 어떻게? 제 인맥이에요. 금융권에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정숙이 미소를 지었어요. 일본 온천 여행요? 취소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남편분 회사 다음 달에 구조조정 들어가거든요. 친구들이 지혜를 쳐다봤어요. 아, 그리고 민서 얘기 좀 할게요. 민서 남편 회사요? 우리 그룹이 투자했어요. 한양그룹이 지분 30% 보유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코스닥 상장 계획이에요. 상장하면 최소 10억 원 이상 받을 거예요. 친구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민서를 무시하지 마세요. 정숙이 일어섰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회사는 성공적으로 상장했어요. 민서는 강남 5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지혜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사 축하해. 수척해 보였습니다. 들어와. 미안해, 민서야. 진심으로. 지혜가 울었어요. 남편이 회사 그만뒀어. 대성테크부도 났거든. 집도 팔았어. 민서가 손을 잡았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이야. 그 사람의 마음. 이제 다시 시작하자.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정숙과 민서만 남았어요.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민서가 일기를 썼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 진짜 품격은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랑과 용기에서 나온다.